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폴바이크예요. 자,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에는 원래 자전거 업종이 아주 한가한데 이번 겨울에는 이상하게 좀 바빴어요. 지금도 계속 바쁘고 있는데 강의를 계속 멈춰 놓으면 또 안 될까봐 잠시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바쁜 건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손님들, 그런 분들 때문인데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이고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배터리, 영어로는 배터리, 일본말로는 배터리, 흔히 배터리, 배터리 그러는데 일본말은 잊어버리시고 영어도 뭐 필요 없고 그냥 배터리라고 표준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야, 배터리의 어원, 배터리가 어떤 말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사용됐을까?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야구 경기에서는 투수와 포수를 뜻하기도 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가 투수고 마이너스가 포수일까요? 배터리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전기를 담아서 저장하는 장치. 자, 전기는 외부에 코일을 감아 놓고 가운데서 자석을 뺑글뺑글 돌려서 생산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배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거 건전지라고 하죠.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 이런 걸 이용해서 시계도 사용하고 또 장난감에도 사용하고 또 후레쉬, 또 뭐가 있죠? 막상 생각하니까 별로 없네요. 아마 그런 게 있죠. 이 건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합니다. 1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재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자전거에 사용하는 전지는 건전지가 아니라 뭐 생긴 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라고 해요. 2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충전해서 또 쓰고 충전해서 또 쓰고 수백 회를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전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니켈 카드뮴 그리고 납배터리는 지금도 사용하죠. 자동차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가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또 그 외에 뭐 청소기, 면도기, 태블릿 PC, 노트북 PC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터리 업체죠. 예전에는 소니나 뭐 파나소닉 이런 일본 애들이 잘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훌륭한 선진국이지요. 전기자전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터와 컨트롤러와 배터리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계기판이죠. 계기판과 뭐 스로틀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크게 생각해서 컨트롤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터리, 이 배터리가 대부분 모터보다도 비싸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모터가 아무리 좋아도, 컨트롤러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모터의 성능을 뒷받침해 주어야만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봤고,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고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지, 어떤 용어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전압, 전류, 지난 시간에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전압과 전류가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는 전압과 전류로 구성되어 있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압은 V, 전류는 I, 단위는 V, 볼트, 전류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배웠는데 이 뒤에 H가 붙은 게 있어요. AH. 그리고 와트, 와트 뒤에 H가 붙어서 WH. 이렇게 표현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요 H가 뭐냐? A, 암페어는 알겠는데 H, 아워. 시간이 여기 왜 붙어? HOUR. 아워. 하워가 아니라 아워죠. 본토 발음을 들어볼까요? 먼저 미국식 발음. hour, hour. 영국식 발음. hour, hour. 비슷해요. 시간을 뜻하는 단위인데 1암페어와 1암페어 아워. 뭐가 다를까요? 1암페어는 실시간, 순간, AH는 용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AH는 1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AH, 2A/h는 2A를 1시간 동안 흘려보내는 능력. 그러면 얘를 1A로 흘려보내면 얼마의 시간 동안 흘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2시간. 그러면 2배로 4A는 얼마나 흘릴 수 있을까요? 0.5, 30분 동안 흘릴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V, 전압 볼트는 있는데 VH라는 이런 용어는 없어요. 전압은 용량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와트는 아워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AH 곱하기 V. 지난 시간에 와트는 A 곱하기 V,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A 대신 AH가 붙으면 왼쪽도 WH, 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지우고 여러분들 지겹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 시간에 지겹도록 들었던 거, 직렬 그리고 병렬. 직렬과 병렬, 영어로는 시리얼과 패럴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통으로 보통 설명을 하죠. 물컵이나 뭐 대접, 그 우리 과학 시간에 썼던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위로 올려 쌓고 옆으로 늘려서 연결하고. 직렬 병렬을 설명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자, 이만한 물컵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수도꼭지를 연결했어. 그리고 이만큼 물을 채우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거보다 좀 길게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더 이만큼 채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로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이 쏟아져 나오는 수압이라고 하죠. 물의 세기가 이 왼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기와 오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기 비교해 보면 이쪽이 이만큼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오른쪽이 훨씬 물살이 세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물그릇과 이렇게 생긴 물그릇, 여기다가 또 수도꼭지를 달아. 그래서 똑같은 높이로 물을 채워요. 그러면 역시 물이 흘러나올 텐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수압이
물이 어떤 게 더 세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물의 세기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다면 요 물살의 세기와 이쪽 물살의 세기는 같아요. 다시 위에 그림 볼게요. 자, 여기는 높이가 1이고 여기는 2다. 그러면 물살의 세기도 여기는 2배가 돼요. 다시 아래로 가서 여기는 1, 여기는 1. 똑같다. 그럼 물살의 세기도 1, 1. 근데 이쪽엔 양이 많잖아. 양이 많아서 나오는 시간이 2배. 왼쪽에서 이 물이 다 빠져나오는데 1분이 걸렸다. 그러면 오른쪽은 2분이 걸리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물의 양은 이쪽이 오른쪽이 2배지만 수압도 2배니까 물이 나오는 시간은 똑같이 1분, 1분. 똑같은 시간 동안 다 나와 버리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잘 비교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위에는 물의 높이가 달라졌고 아래는 높이는 같지만 너비, 물의 양이 달라졌어요. 요게 배터리의 직렬과 병렬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어떤 게 직렬이고 어떤 게 병렬입니까? 위에가 직렬, 아래가 병렬. 아시겠죠? 요거를 건전지로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건전지 이렇게 연결한 것과 옆으로 놓고 여기를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 하나는 1.5V입니다. 여기도 1.5V, 1.5, 1.5. 그러면 전압은 직렬일 때 전압은 올라가요. 병렬일 때는 전압은 내려갈까요? 아니죠. 그럼 올라가나? 그것도 아니죠. 전압은 그대로. 그 다음 전류를 봅시다. 정확하게는 전류량을 봐야죠. 전류는 실시간으로 흐르는 순간의 양을 뜻하는 거니까 전류량이라고 해야 좀 정확해요. 전류량 1.5V 두 개를 합쳤어. 위로 쌓았어. 그러면 좀 전에 그림 그렸던 그 물컵, 그걸 생각해 보세요. 쏟아지는 속도는 다르지만 쏟아지는 시간은 같다 그랬죠. 전류량은 같아요. 근데 병렬은 전류량이 올라가겠죠. 병렬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전압으로 그대로 뽑아주니까 두 개가 있는데 손해 나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전류량도 2배가 됩니다. 세 개를 연결하면 3배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꼬마 전구 키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제 좀 고급스럽게 기호로 표시합니다. 여기 건전지가 있고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스위치가 있다. 이렇게 연결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랑 똑같은데 꼬마 전구와 스위치까지는 같아. 근데 여기다가 2개를 연결했다고 하자고요. 이것과 또 하나 다 똑같은데 건전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그러면 요 첫 번째 그림에서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요만큼의 밝기로 켜졌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 위에보다 밝아질까요? 흐려질까요? 똑같을까요?
딱 2배만큼 밝아지겠죠. 배터리 전압이 2배니까. 마지막 그림. 이거는 병렬로 연결했다 그랬어요. 스위치를 딱 닫으면 첫 번째 그림과 밝기가 똑같겠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첫 번째 그림에서 이 전구가 1시간 동안 켜지다가 꺼졌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몇 시간이나 켜질까요? 그렇죠. 똑같이 1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2시간이 되겠죠. 물론 뭐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뭐 한 5분, 10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복잡한 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영상 처음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배터리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1. 전압과 전류가 있다. 2. 사용할수록 전압이 내려가고 전류의 힘도 약해져요. 전류의 힘이 약해진다. 뭔 뜻이냐? 건전지 안에는 수많은 마이너스 전자 알갱이들이 있다 그랬죠. 자유전자라고 배웠었어요. 겁나 많은 자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에너지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떨어져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전자의 움직임, 활동성이 떨어져요. 우리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고 좀 있으면은 이제 힘이 나죠.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배가 고파지고 힘이 슬슬 빠져서 비실비실해지잖아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면서 전압도 내려가고 전류의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1.5V 건전지, 새 거였을 때는 1.5V가 나오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전압이 점점 내려가요. 전기자전거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 요게 공칭 전압이 3.6 내지 3.7V인데 만충을 시키면, 충전을 다 시키면 4.2V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용할수록 전압이 슬슬 내려가서 최저 2.5V 2.5V면 끝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안에서 무슨 화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길래 그러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저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리튬이온 전지는 공칭 전압이 3.6 아니면 3.7이고 만충이 4.2에서 슬슬 내려가서 2.5V면 끝난다. 그리고 대충 한 3.0V 정도 되면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된다. 3.0부터 2.5까지는 뭐 순식간에 내려가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해는 사치다. 암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리튬이온 전지의 최대 전압은 4.2V, 최저 전압은 2.5V, 네, 실제 사용 가능한 전압은 3.0V.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직렬, 병렬이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안녕.